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게임을 즐기면서 자라왔고 지금도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편입니다. 재밌고 유쾌한 게임들부터 시작해서 좀 어둡고 무서운 게임들까지 장르가 정말 다양한데요. 오늘은 게임들 중에서도 기묘한 소재나 혹은 실제 사건 등을 모티브로 하여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부적절한 게임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실제 사건들에 관한 묘사나 설명이 나오는 만큼 불쾌감을 드릴 수도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1995년 3월 20일 아침 도쿄의 지하철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도쿄 지하철 가스 사건으로 알려진 그 사건이었습니다. 범인들은 각자 특정한 화학 물질이 든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화학 물질은 공기 중에 굉장히 빠르게 퍼지는 물질이었습니다. 범인들은 바쁜 아침 시간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이 봉투를 몰래 지하철 안에 두고 내리는 식으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도쿄 지하철 자체가 마비가 되는 일이 벌어졌고 지하철 직원을 비롯한 승객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부상자만 수천 명이 넘어가는 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일본뿐만이 아닌 해외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대단한 충격을 불러왔던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한 사이비 종교가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그것은 바로 옴질리교였습니다. 옴질리교의 교주는 그 유명한 아사하라 쇼코, 이 사건 역시도 교주 아사하라 쇼코의 지휘 아래 벌어진 일이었으며 이들은 1995년 이 사건을 벌이기 이전에도 이미 똑같은 물질을 사용해 비슷한 사건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1994년에 벌어진 마츠모토 가스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여러 건의 불법적인 사건을 저질러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번 범행은 아예 작정하고 큰일을 저질러서 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계획 하에 벌어진 것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흡사한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범행을 벌였으니 당연히 들킬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아사하라 쇼코와 종교 간부들이 체포되었으며 옴질리교 자체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몇 개월 후에 이런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게임의 이름은 카미쿠이시키 마을 이야기. 플레이어는 이 옴질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가 되어 이 마을 전체를 제어하고 조종하면서 나중에는 게임 속에서 실제로 지하철 가스 사건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반대로 사건을 재현하는 것에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이 멸망하는 아마겟돈 엔딩을 맞이하게 된다네요. 그럼 도대체 왜 카미쿠이시키 마을이 게임 제목이 되었을까요? 이 카미쿠이시키는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으로서 일본의 야마나시현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실제로 옴질리교의 중심 활동지였으며 종교 센터를 비롯한 여러 시설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또한 앞서 말한 도쿄 지하철 사건의 주요 수단이었던 화학 물질 역시도 이곳에 위치한 건물 중 하나에서 생산됐습니다. 게임 안에는 특정한 날짜가 되면 벌어지는 이벤트들도 있는데요. 이 이벤트들은 하나같이 전부 옴질리교가 벌였던 여러가지 범죄 및 사건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황당한 전개들도 대단히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모습은 실제 게임 속에서 아사하라 쇼코가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욕조의 오른쪽을 보시면 조그맣게 수도꼭지가 연결되어 그 밑으로 병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아사하라 쇼코가 목욕 중인 욕조의 물을 병에 나눠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체 이 지저분한 행위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실제로 옴질리교의 전 신도가 폭로했던 것들 중 신도들에게 아사하라 쇼코의 목욕물을 돈을 받고 판매했던 것을 게임 속에서 그대로 재현해 내보낸 것입니다. 이 목욕물은 치유 효과가 있다며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었고 이른바 기적의 연못이란 이름 등이 붙어 있었다고 하네요. 이 게임의 발매일은 1995년 6월달이었습니다. 도쿄 지하철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은 그해 3월이었으니 3개월 만에 이런 게임이 발매된 것이었는데요. 특히나 내용면에서도 교주가 되어 마을 하나를 운영하며 실제 소재가 되었던 사건을 재현한다는 점 때문에 게임 주제 자체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게임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일까요? 해외 미디어 매체 중 하나인 바이스의 취재에 따르면 이 게임의 제작자는 타케시 카나이, 카라사와 코우지 두 사람이며 옴질리교와 아사하라 쇼코를 풍자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게임 자체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지는 못한데 통신 판매로만 판매가 되었으며 가격은 14,500엔이나 했다네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5만원 정도에 판매를 했던 셈이었습니다.
이 게임에는 또 다른 개발자가 한 명 더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요시히사 쿠로사와입니다. 본명보다는 자신이 내세우는 또 다른 가명인 까올룬 쿠로사와 혹은 코올룬 쿠로사와로 더 잘 알려져 있고 해피소프트란 게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작자 역시도 상당히 특이한 게임을 여럿 만들었는데요. 독재자를 패러디하기 위해 만든 고문 마스터, 또 중국을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해 만든 홍콩 97, 특히 이 홍콩 97이란 게임은 정신나간 게임성으로도 유명해서 여러 유튜버들이 게임을 리뷰한 영상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홍콩 97은 게임에서 패배할 시 나오는 게임 오버 장면에 실제 사고 현장의 장면을 사용하는 등 이 게임 못지않은 논란을 일으켰던 게임이었습니다. 다만 요시히사 쿠로사와는 게임 제작에는 관여하지 않고 이번에는 배급 및 유통만 담당했었다고 하네요. 옴질리교를 다룬 이 게임은 높은 가격 및 제한적인 판매 루트로 인해서 판매량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인터넷 등지에서 뒤늦게 화제가 되면서 옴질리교의 선전용, 홍보용 게임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사실은 풍자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임이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소재 자체는 확실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1993년 12월 9일 미국에서는 이례적인 청문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청문회의 주제는 바로 비디오 게임, 혹시 게임 발전 등을 위한 청문회였을까요? 물론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그런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청문회의 주된 주제는 바로 게임의 폭력성. 이 청문회에서 주로 언급되었던 게임 중 하나는 대전 액션 게임이었던 모탈 컴뱃이었는데요. 특히 상대방 캐릭터를 마지막에 잔혹하게 마무리 짓는 페이털리티 요소 등이 주된 중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 청문회 다음 날에 이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발표된 게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드소프트의 대표작 둠이었는데요. 1993년 12월 10일에 처음으로 발표된 이 둠은 적을 처치할 때의 묘사 등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잔혹해서 비디오 게임의 폭력성 등을 이야기할 때 모탈 컴뱃 등과 함께 자주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둠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던 것은 1999년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999년에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이날 콜럼바인 고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둠 역시 다시 한번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콜럼바인 고교에 다니던 에릭 해리스, 딜런 클레볼드는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를 찾아가 충격적인 사건을 벌였고 수십 명의 희생자와 많은 부상자까지 냈었습니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수단이 무엇인지는 직접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의 집을 조사하던 중 이들의 일기장과 홈페이지 등을 발견했는데 두 사람이 평소에 둠을 굉장히 즐겨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에릭 해리스는 자신의 일기장에 자신들이 일으킬 그 무서운 사건이 그저 둠을 플레이하는 것과 비슷할 것이라 적기도 했던 것이 밝혀지고, 또한 그가 둠의 맵을 제작하는 커뮤니티 등에서 꽤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이로 인해 둠이 한 번 더 조명을 받게 되면서 게임의 폭력성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둠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용자들이 직접 맵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에릭 해리스 역시도 맵을 몇 개 제작했었는데 범행 이후에 잠시 화제가 되었지만 이내 사건의 심각성 등으로 인해 삭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에릭이 만든 맵이 아닌 다른 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4년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맵이 하나 업로드되었는데요. 둠 2편을 기반으로 제작된 맵이었는데 맵의 이름은 콜럼바인 둠2였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것이 에릭 해리스가 만들었다가 사건 이후 삭제된 그의 맵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누가 처음 올렸는지 알려지지 않은 이 맵은 끔찍하게도 진짜 콜럼바인 고교 사건을 그대로 옮긴 내용이었습니다. 플레이어는 말 그대로 사건의 주범이 되어서 현장 안에 들어가 그날의 범행을 재현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그날의 범행을 게임을 통해 다시 한번 벌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시간이 흐른 뒤였다고는 하지만 수많은 사람의 마음과 기억에 상처를 준 잔혹한 사건을, 그것도 범인의 시점에서 플레이한다는 발상은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생각 그 자체였는데요. 문제는 이 제작자가 너무나 맵을 충실하게 재현해서 실제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넣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건물 외관, 내부, 그리고 여러 장소를 거의 그대로 구현했으며 게임 내부에 나오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이들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도망치기만 할 뿐입니다. 이 맵은 처음에는 커뮤니티에서만 아름아름 알려지다가 나중에 가서야 넓게 알려지면서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둠의 맵을 제작하는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이 맵이 처음 올라온 사이트에서도 이를 인지하였는지 결국 이 맵을 공식적으로 삭제하고 업로드를 제한시켰습니다. 원래 둠은 맵에 나타나는
나타나는 몬스터를 없애면서 복잡한 지도를 빠져나가는 것이 게임의 목적인데요. 이 맵은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닌 오직 사건의 재현, 그것도 범인의 시점에서 구현했던 데다가 목적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을 없애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기에 논란과 더불어 게임성 자체 역시도 평가는 무척 좋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벌어진 가장 큰 전쟁을 논할 때는 역시 2차 세계대전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2차 세계대전에 벌어졌던 일들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나치의 강제 억류 시설일 것입니다. 나치는 수백만 명의 인원을 시설에 격리시켜두고 여러 방법으로 목숨을 빼앗는 등 많은 희생자를 낳게 만든 희대의 전쟁 범죄를 벌였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가 패망했음에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들의 뒤를 잇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이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심지어 독일 내부만이 아니고 유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문제가 되는 게임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KZ 매니저라는 이름의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내 언어 등이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아마도 독일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게임의 내용은 플레이어가 억류시설의 관리자가 되어 시설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게임이었는데요. 특히 게임 내에서 운영에 중점이 되는 것은 시설 내의 격리자 수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 조절은 보통 목숨을 뺏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런 격리자 조절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설의 평판이나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격리자가 너무 적으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데 게임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손을 댔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격리자 조절이 이루어진 후에는 희생자를 따로 처리까지 해야만 했는데요. 이 작업에도 역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대신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격리자를 더 모아서 늘린 다음에 이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서 운영 비용을 보충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게임 언어가 전부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플레이할 시에 언어 장벽이 좀 있는 편입니다. 따지고 보면 타이쿤 혹은 시뮬레이션 장르인데 게임 컨셉이나 내용, 소재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개발자들도 당연히 이런 것에 관해 신경을 썼는지 진짜 자신들의 이름을 쓰는 대신 가명 등을 사용했고, 개발사나 제작사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름을 내세웠는데요. 도스, 윈도우, 코모도어 64 등의 플랫폼으로 발매가 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오스트리아, 독일 등지에서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시기는 1988년 정도로 추정되지만 본격적으로 퍼진 것은 아마도 1989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1991년 뉴욕타임즈에도 기사로 실리기도 했었으며 이때부터 이미 문제를 눈치챈 사람들도 있던 것으로 보이네요. 독일 연방미디어 사무국에 의해서 유통 및 배포 금지를 당했지만 여러 경로 등을 통해서 생각보다 넓게 퍼졌던 듯합니다. 문제는 이 게임이 처음 말씀드린 카미쿠이시키 마을 게임과는 다르게 풍자나 비판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그대로 이런 시설의 관리자가 되는 경험을 게임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작자들도 이에 관해 찔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명을 사용해서 게임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게임 자체의 완성도 역시도 무척 떨어져서 언어와는 별개로 정말 재미는 없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논란이 되었던 여러 게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게임의 폭력성과 표현의 자유 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게임들은 이런 논쟁을 벗어나서 정말로 문제가 될 법한 게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소재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게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